안녕하세요. 옆집 의사 김민수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앞니나 어금니가 살짝 패인 것처럼 보인 적 있으신가요? 양치하실 때나 찬물을 마실 때 시린 적 있으셨나요? 괜찮은 건지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시나요? 시린 거 없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치아 패임은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 패임이 생겼을 때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거울을 보니까 앞니 쪽 위에가 좀 이렇게 파였던데 이러면 치과를 바로 가야 되나요? 증상이 없다고 그대로 두면 신경치료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패이는 증상이 계속되면 치아 내부에 신경이 드러날 수가 있고, 치아 내부에 신경이 드러나게 되면 치아를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진단법이 중요한데요. 이게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혹은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자가 진단법으로는 칫솔질을 하실 때 이가 시리거나, 찬물을 마실 때 시린 증상을 느끼시거나, 거울로 치아와 잇모의 경계선을 봤을 때 치아가 V자 모양으로 패여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금방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병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치아 패임이 왜 생기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충치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치아를 패이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가 패이는 증상은 칫솔질을 강하게 해서 생기는 치아의 마모증이거나,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굴곡 파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시려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패임 증상 때문에 시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원인만 해결해줘도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는 가만 보면 칫솔질도 그렇게 세게 안 하고 단단한 것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치아 패임이 생긴 사람들은 뭐 다른 특징이 있는 건지. 우선 대부분 치아가 패여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집중을 할 때 이를 꽉 물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자는 사이에 이를 꽉 물고 주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요즘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할 때나 혹은 운전을 할 때 턱에 힘을 주고 이를 꽉 물고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치질을 너무 자주 하시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경우에는 이 패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탄산 안에 들어있는 산이 치아의 목 부분을 부식시켜서 이를 시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과도하게 탄산을 섭취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탄산을 진짜 많이 먹어야 사실 이 치아 패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탄산뿐만 아니라 커피도 그렇고 주스도 그렇고 결국 음료가 가지고 있는 산들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거기 때문에 꼭 탄산만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음료들, 특히 산도가 높은 음료들을 물 대신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이가 부식돼서 패이는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이 치아 패임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뭐 치아가 걱정이기도 한데 이게 눈에 봤을 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패인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1회로 끝나는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패인 부분을 치아색 나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접착해서 복원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번의 내원으로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마취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간혹 심하게 패여서 치아에 신경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자리를 레진으로 때우게 되면 세균이 신경관 안으로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신경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한 후에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내원 횟수나 치료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조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레진으로 때울 수 있는 치료가 늦어지다 보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이 패이는 증상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으시면 때운 곳이 다시 탈락하거나 패인 증상이 계속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도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원인을 잘 파악해야 이게 다시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안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꽉 물고 지내는 습관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고민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히 주무실 때 이를 꽉
꽉 물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또 피곤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활 습관 속에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일을 하거나 집중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일을 꽉 물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일을 패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도 한번 생활 속에서 찾아보시고 고쳐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습관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 같은 걸 많이 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딱딱한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혹은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젤리나 캐러멜 같은 그런 것들은 질긴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치아를 패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치질 습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를 좌우로 세게 하시거나 혹은 칫솔모가 너무 강한 칫솔모를 쓰시거나 아니면 치약에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을 세게 하는 경우에는 치아를 마모시킬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치아를 시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칫솔보다는 부드러운 미세모가 좋고 연마제가 많은 강한 치약보다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일반 치약이 가장 좋습니다. 또 양치질 습관도 제가 알려드린 이제 바스법을 이용해서 양치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해주시는 게 패이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칫솔 방법입니다. 치아 패임 방치하면 치료도 커지고 비용도 커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조기에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거울 한번 보셔서 패임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패임이 의심되면 치과에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까지 옆집 의사 김민수였습니다.